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질경련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경련증은 성교통의 원인도 되고 끝까지 성관계를 못해서 임신을 못하거나 아니면 혹시 이혼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질경련증을 되게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치료하면 치료 성적이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닥터 줄리아 리브가 쓴 더 비즈니스 북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럴 수 없거나 질 삽입이 너무 무섭거나 고통스럽거나 질 삽입이 불가능한 여성이나 커플을 위한 책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에 의해서 질경련증, 베지니스무스라고 하고요. 성기 골반 통증 증후군, 제니토 펠빅 페인 신드롬, GPPS라고 합니다. 이 책을 쓴 줄리아 리브 박사는 되게 약간 드문 경력인데 산부인과 전문이고요. 심리치료사면서 성학자고 한의학 석사 학위자예요. 그리고 25년 이상 질경련증을 치료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국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영어랑 독어랑 네덜란드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남편과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질경련증으로 고통받는다고 해서 성욕이 낮거나 섹스에 대한 갈망이나 욕망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질경련증은 예를 들어 우유 없이 카푸치노를 마시는 것 같고 커플들은 점점 좌절하게 되죠. 왜냐하면 삽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자신이 건강한지 정상인지 의심하기 시작하고 나성은 파트너가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죠.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서 정상적인 삽입 성교가 이제 안 돼요. 안 되고 여성이나 커플은 되게 이제 심리 치료를 하거나 골반 근육에 대한 물리 치료를 하거나 최면이나 성 치료를 하지만 성생활에 눈에 띄는 개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성적 욕망의 감정은 이제 없어지고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어느 날 마지막 창불꽃마저 꺼지면서 섹스 없이 살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 줄리아 리브는 산부인과 전문이고 심리치료사고 성학자고 이 질경련증을 치료해 왔는데 독특한 치료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와 심리치료와 성학에 대해서 지식을 통틀어서 질경련증에 대해서 효과적인 치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녀가 진료실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 설명을 했고 혼자 혹은 파트너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하고 커플의 삶을 변화시켰고 삽입이 가능한 질 성교가 없는 생활에서 삽입이 가능한 질 성교를 할 수 있는 삶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질경련증으로 성관계를 못하고 있는 커플이나 여성이 있다고 하면 저랑 같이 앞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줄리아 리브가 베지니스무스라고 하는 질경련증에 대해서 차트 하나로 이제 만든 건데요. 질경련증은 질 삽입 섹스를 할 수 없거나 통증을 경험할 때 질경련증이라고 진단을 하고 인종이나 종교, 나이, 사회적 지위나 상관없이 전 세계 여성의 한 7 내지 10%가 질경련증을 겪는다 그래요. 약간 7 내지 10%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고하고 있고 아프거나 두려워서 질 삽입 성교를 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질 삽입의 두려움이나 질 삽입하기 전이나 질 삽입 중간에 골반에 통증이 있거나 골반의 근육이 경련하거나 두려움으로 해서 이게 시작되면 그 다음에 성관계를 못하고 끝을 내야 되고 성욕은 급속히 감소를 하고 특히 이제 하나의 터치 혹은 하나의 움직임이 반사 반응을 시작해서 뇌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곳에서 알람이 켜져요. 위험 신호가 왔다고. 그러면 몸이 두려움을 일으키면서 근육 반사가 시작되면서 질 근처에 있는 근육을 수축시켜서 삽입을 못하게 딱 질을 막아버리는 것이 질경련증입니다. 이 한번 자동 반응이 시작되면 억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몸에서 특히 뇌에서 아미그달라가 지금 몸에 위험한 지금 사람이 접근하고 있다. 위험한 행동이 시작되려고 한다고 이렇게 알람이 켜져요. 그러면 이럴 때 리플렉스하고 리스폰스가 의식적으로 조절이 이 남자 나 사랑하는 남자니까 괜찮아. 얘를 해도 조절이 되지 않아요. 이미 무의식에 깊게 뿌리박고 있어요. 이렇게 행동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렇게 무의식 속에서. 그러면서 위험이 제거됐을 때만이 그 반응이 끝나요. 성관계를 하려고 하지 않고 나 안 할게 했을 때 이제 끝나고
어떤 삽입이나 터치에 대해서 보호를 위해서 긴박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위험에 대한 제거, 성공적인 제거가 있을 때만 이게 좋아지는 거죠. 무슨 행동이 질경련증을 트리거하느냐, 시작 촉발하느냐 보면 사랑하려고 메이킹러브를 하려고 할 때, 삽입섹스 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진찰하려고 할 때, 탐폰을 넣으려고 할 때, 이럴 때 이제 시작돼요. 위험하다고 몸에서 이제 신호가 시작되고, 그럼 뇌에 있는 아미그달라가 이제 알람을 켜요. 그러면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면서 질 근육이 반사가 시작돼서 꽉 움츠려 버리는 거죠. 질 경련증은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여러 가지 다중 멀티모달 치료를 하게 되는데, 부위과 치료를 하거나 터치를 하지 않으면서 치료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거나 정신교육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뇌과학, 성학, 정신과, 질확장기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치료를 하죠. 줄리아 리브는 30일 동안 질확장기를 통해서 뇌를 다시 훈련시켜서 치료할 수 있다가 그녀의 치료의 주장입니다. 골반 근육이 타이트닝 되면서 질을 이렇게 짜서 다치게 하는 거, 그리고 이런 통증은 골반 근육 타이트닝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경련을 일으킨다는 거, 그리고 골반 근육이 이렇게 타이트해지는 것은 질환에 무엇가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 또 근육이 경련하면서 타이트한 근육에서 무언가를 넣는 것은 더 강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질은 다치고 앞으로 밀리면서 질의 밴드를 만들어서 이 밴드가 벽처럼 행동하면서 삽입하는 것을 방해하죠. 그리고 이 질 경련증 반사는 우리 꼬리가 없어진 것처럼 꼬리 반사처럼 과거의 어떤 그런 반사라고 하고, 환자는 반사나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피하게 됩니다. 이게 질 경련증에 대한 기본 컨셉입니다.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반사적으로 어떤 증상이 생기는데, 그때 심장 박동은 증가하고 땀이 나면서 혈압도 증가하고 근육이 떨리고 긴장하면서 다리가 뻣뻣해지고 근육이 수축하게 됩니다. 닥터 리브는 세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탈감작, 디센시티자이션, 탈감작을 어떤 것이 자극이 왔을 때 그를 점점 덜 예민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데 뇌가 다시 배선이 돼요. 그리고 오래된 신경 연결이 약해지면서 새로운 연결을 강화시켜서 하고, 또 하나는 다일레이터, 질 확장기로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치료를 합니다. 질 경련증에 대해서 다시 요약을 해보면 10명 중에 1명 정도, 한 10% 정도 고통을 받고 있고, 모든 연령대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고, 민족이든 사회적 지위든 연령이든 종교든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고, 많은 국가에서는 지금 치료를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의사는 치료 방법을 잘 모르고, 고통받는 여성들에게는 누구도 열쇠를 갖고 있지 않는 순결 밴드를 착용하는 것 같은 상황. 어떤 여성이 순결 밴드를 십자군 전쟁 때 이제 남편이 채우고 갔어요. 채우고 갔는데 남편이 왔는데 열쇠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아무도 그 여자 질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질 경련증은 아무도 열쇠를 갖고 있지 않은 순결 밴드를 차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질은 있지만 아무도 삽입이 안 되는 거고, 그 치료법을 아무도 모르고 그 열 수 있는 키가 없는 거죠. 많은 여성들이 의료 전문가에게 PVX가 페니트레이티브 베지널 섹스, 그러니까 질 삽입 섹스를 가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근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의사들은 치료 방법을 잘 모릅니다. 최초로 질 경련증이 있었을까라고 생각되는 여성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거든요. 그래서 버진, 처녀인 퀸, 처녀였던 여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버진 퀸이라고 불린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연인이 다른 여성을 통해서 비밀리에 자녀를 낳고, 그때 당시 그 여왕이 엄청나게 그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 남성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독신으로 남았고 사후에 왕관을 물려줄 자손이 없었고, 그래서 튜더 왕조가 끝났죠. 그녀의 시신은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고, 그러니까 천연막이 인택트한 상태로 이제 사망했다고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질 삽입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엄마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미래가 없죠. 오늘날에도 성관계에 실패한 결혼의 주된 원인은 질 경련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질 경련증을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게 탐폰인데요.
탐폰을 삽입했는데 굉장히 통증이 있어서 너무 낮게 탐폰이 끝까지 안 들어가고 있거나 아예 못 넣었을 경우 이럴 때 질경련증을 생각할 수 있고 이 질경련증에서 이제 질에 뭔가를 넣는 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이퍼 센시티비티 너무 예민하거나 아니면 어웨어네스 질경련증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이게 흔적 골반 근육 반사 베스티지알 오아 루디멘터리 펠빅 머슬 리플렉스라고 표현하는데 뭐 어려운 단어입니다. 저도 이건 잘 모르겠고 예를 들어 이제 그것을 흔적 골반 근육 반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이제 정글을 걷고 있어요. 걷고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겠죠. 그러니까 나무 뒤에 호랑이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도 배가 고픈 호랑이가 그럼 이제 경계심이 생기죠. 그때 굉장히 감각이 날카로워지면서 신체가 다치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공격할 준비를 하거나 이러겠죠. 공포가 있으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사이클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적이 나타났을 때 근육이 움츠리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이런 반응이 나타났을 때 이 골반 근육이 리플렉스가 생긴다는 거고요. 이런 행동은 인간의 본능적 생존 모드예요. 그리고 이것이 과거 언젠가 아무리 작은 트라우마라도 거기에 의해서 시작됐고 강화가 됐고 그래서 이 반응은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성적 트라우마가 있었을 때 그런 행동이 있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갖고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이런 그 반사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 지금 현재 말하는 베스티지알과 루디멘터리 펠빅 머슬 리플렉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질경련증의 반응을 일으킨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가 어떻게 기능하고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방식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뇌가 이제 그걸 인식하고 몸에다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어떤 촉발된 탐폰을 넣으려고 하거나 의사가 진찰을 하려고 하거나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이런 촉발된 증상이 있을 때 기억과 부정적인 감정을 저장하는 뇌에 조그만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가 있어요. 이 편도체에서 우리 몸에 있는 시스템한테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해요. 그럼 경고를 하면 우리 몸에 이제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골반 근육이 긴장을 해서 질이 위쪽으로 앞으로 당겨져요. 풀링 더 버자이나 어버드 앤 포워드 위쪽으로 포워드 앞쪽으로 풀링이 되면서 벽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삽입하려고 하거나 탐폰을 넣으려고 하거나 내진하려고 할 때 벽처럼 딱 막아버리죠. 그러면서 밴드를 만들어요. 이 밴드가 어디 있냐면 질 입구 한 2cm쯤 4분의 3인치쯤에 있으면서 질을 딱 닫아버려요. 그 쉴드를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섹스가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이유는 편도체가 모든 것을 가로채기 때문일 수 있고 이 편도체가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움직임을 하도록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실은 이제 편도체는 우리를 위험해서 보호하려고 하긴 하지만 이런 성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위험으로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가 사랑을 원할 때조차도 두려울 것이 없는데도 이 편도체가 당신을 방어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 보호 메커니즘을 촉발시켜버리기 때문에 결국 PVX, 페니트레이티브 베지널 섹스를 갖는 것을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리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편도체가 어디가 있냐면 이게 이제 림빅 시스템이거든요. 림빅 시스템 우리의 정서나 이런 거를 관장하는데 5번이 아미그달라거든요. 여기에요. 요거. 이 편도체인데 귀 뒤쪽에 두개골의 옆 측두부 아래 머리 양쪽에서 있는데 눈이 있잖아요. 눈알을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눈이 있으면 눈알을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쭉 선을 그어요. 그리고 양쪽에 귓구멍 있잖아요. 귓구멍을 이렇게 그어요. 그래서 이게 만나는 부위. 여기 양쪽에 편도체가 아몬드 모양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눈알을 이렇게 직각으로 긋고 귀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그어서 이게 이 뇌 안에서 만나잖아요. 그 뇌 안에서 만나는 부위에 편도체가 2개가 있어요. 그 편도체가 우리가 위험할 때 몸에 알람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질경련증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이 있냐면 일단 둘 다 굉장히 낭만적인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키스하고
이제 그의 손이 배꼽 아래를 통해서 이렇게 쭉 허벅지 안쪽으로 내려갈 때 갑자기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과민 반응을 이제 보여요. 왜냐면 그 지역을 보호하려고 하고 허벅지는 단단히 다치고 잡아당기거나 밀어내버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스위치가 아미그달라에서 눌렸어요. 그럼 편도치가 당신을 보호하려고 하겠죠. 그 상황에서 이 메커니즘은 끌 수가 없어요. 한번 켜지면 편도치가 한번 켜지면 끌 수가 없고 심장은 이제 빨리 뛰기 시작하고 근육은 이제 움직일 준비가 됐죠. 피는 근육으로 펌핑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멀어지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그리고 그때 본인은 굉장히 놀라겠죠. 정말 사랑하는데 자꾸 그 남자를 밀어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질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질이 그 2cm 정도에서 이제 조금만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긴장된 근육이 저항을 딱 느끼게 막고 있고 그다음에 벽에 밀어넣는 거죠. 벽이면 이렇게 딱 벽이잖아요. 벽에 이렇게 밀어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긴장된 근육이 질을 당겨서 꽉 조이면서 클로저 닫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사랑을 하는 동안 그 삽입하려고 할 때 베지니스무스 리플렉스 질경련증 반사라고 하는 건데 이 삽입하려고 할 때 질 앞에 2cm쯤에서 이게 딱 근육이 막고 있는 것 같은 벽에다가 이렇게 삽입하려고 하는데 벽이 꼭 닫고 있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베지니스무스 리플렉스 질경련증 반사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질경련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골반의 벽도 허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편도체에 의해서 생성된 마음의 벽도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질경련증을 치료하려면 골반의 벽을 허무는 작업, 그 다음에 마음의 벽, 뇌에서 방어하고 있는 벽도 허무는 것을 두 가지 같이 해야 됩니다. 이 방어 메커니즘은 오랫동안 혹은 평생 동안 존재해 왔을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생각되고 평생 이걸 극복 못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처럼. 과학은 여전히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기능하는지 연구하고 있고 우리는 잠재의식이 엄청나게 강력하고 우리의 신경 연결이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질경련증 반응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서 변화를 가능하게 하도록 뇌를 다시 배선해야 되고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있죠. 30일 이내에 뇌를 다시 연결할 수 있고 편도체가 연애 생활을 가로막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확장기를 삽입해서 나중에는 음경까지 질에 삽입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치료의 기본 컨셉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질경련증을 이해하고 극복하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퍼즐의 조각처럼 모여서 천천히 큰 그림이 그리게 되는 것을 이제 알고 첫 번째 단계는 질경련증의 근본 원인과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질경련증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질경련증이나 그 외의 성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강의를 계속 할 거고 이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면 산부인과 TV를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